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전이 러시아 공격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는 게 저희 9시 반 구간 정도의 속보로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해석은 핵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핵 위협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미선물이 지금 갑자기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나스닥이 1.4%까지 낙폭 확대가 되면서 바로 우리 지수상에 반영이 됩니다. 불안한 또 조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 체킹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김정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송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해 오셨어요? 어제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제조업과 비제조업? 네. 예, 말씀하세요. 양분에서 말씀해 주신 거 2탄이세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조업이라면 러시아 관련되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업체, 스위프트 배제 관련된 업체들은 가격을 저는 다 톤다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거는 이제 북미나 유럽 쪽 관련된 주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냐 아니면 제조업이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비제조업은 가격 중심으로 여전히 하면 되고, 그래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제가 게임, 그죠? 그 카카오 게임즈나 NC 소프트나 뭐 넷마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가격 중심, 러시아와 관련된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소비주 역시 계속 좀 대안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물가 상승. 이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제 이어서 한번 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2, 3만 원대부터 제가 기다리자고 했던 주식이 현대차거든요. 중간에 물 타지 말고 아예 들어갈 생각 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래서 16만 6천 원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요 근방이라면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좀 줬을 겁니다. 매수 의견을 줬을 텐데 스위프트 요거는 본질을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법 이 현대차에 대한 톤다운을 저는 한 단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세 전환을 좀 논하지 마시고 20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그죠? 16만 원대에서 방어는 나올 수 있겠으나 혹시라도 이게 깨지게 되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올해 좀 열어놓고 전략을 세우시는 걸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 화학, 그죠? LG 화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62만 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85만 원대에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에너지 솔루션 이 프리미엄을 제로로 본 자리 62만. 그래서 이제 75, 6만 원대 제가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그때 이제 잘 팔고 제가 53만 원 선 정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53만 원 금방이 왔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면 저는 적극 매수 의견을 좀 드렸을 겁니다. 네, 스위프트 배제가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아마 전 그런 의견을 좀 드렸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의견이 아니라 러시아 쪽 관련된 비즈니스 노출이 있는 업체들, 우리나라가 나프타를 러시아에서 23%선 정도 수입해요. 그러면은 화학주들은 톤다운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결제도 제대로 못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 46만 원 이상에서 사는 거는 이제 손절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만 원 선 정도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저 자리는 46만 원까지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톤다운을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학주 하면 이제 롯데케미칼을 뺄 수가 없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7만 2천 원 선 정도까지 계속 좀 기다리자, 이런 전략을 작년도 여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단 한 주도 거래하지 말자.
손절하기 싫으니까. 지금은 17만 2천 원보다 저는 더 톤다운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 녀석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건 한 16만 선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되어서 뭐 금융주들이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추격 매수 하게끔 또 시장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호재에 따라가려고 한다. 그죠? 요번에 러시아 전쟁은 파월 입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요거를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우리가 50베이스 포인트 올릴 걸로 이번에 예상이 됐었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25베이스 포인트까지 다시 낮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주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된다. 내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싸게 사야 돼요. 호재를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매도 타임을 좀 잡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KB금융 제가 밸류 계산을 해봤는데 5만 원대 초반에 사는 5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전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연동되겠죠. 나머지 그 주식들이 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대형주들 가운데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키워드를 잘 잡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가격이 오면 내가 유리하구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슈를 보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내가 비싸게 산 거를 딱 캐치를 하면 이게 잠이 안 와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여유롭게 하려면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내가 유리한 가격에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걸 좀 우리가 언택트랑 연결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은 그렇게 좀 보더라도, 그죠? 제조업은 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언택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거든요. 러시아 전쟁 관련되어서 뭐 네이버가 거기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깨질 때 사자라는 의견을 드린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건 라인이 손익된 자리다. 물론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이 붙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구간에, 그죠? 남들 큰 손실 나고 있을 때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런 조정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좀 시장의 어떤 경계감이 있겠지만 그냥 30만 원 사신 분들 전략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치를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만 원 이하에서는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린 게 카카오거든요. 이것도 러시아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죠. 비즈니스 자체가. 물론 시장이 침체가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자회사들을 보면 카카오뱅크, 페이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 게임, 플랫폼, 그죠? 국내 위주의 사업과 그 다음에 러시아 쪽보다는, 그죠? 설사 이제 해외 쪽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유럽을 타겟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게 이번 구간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가격 놓고 탁탁 전략을 세우는 포지션을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소비주들은 물가 인상 키워드가 올해 내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 화장품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다 수익을 다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지금 같은 구간에 싸게 사놓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저는 목표치 상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에 가면은 같이 간다. 아모레지. 이거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화장품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온 주식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94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은 113만 원과 95만 원. 저 자리 그냥 사는 자리라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도 저는 지금 시장에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를 가져오는 데서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타겟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기 매수가 먼저 좀 들어올 수 있죠. 이 공포라는 것을 계속 시장이 건들면, 그때 우리는 뭘 갖다 들이대는 거냐면, 본질을 갖다 대는 거고, 기업을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투매 기준가로 17만 2천 원 이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혼자 나오면 안 되고 같이 나와야 된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세 마리를 같이 건드려야 된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은 투자 주체들이 쏘기 시작한다. 그 신호를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셀트리온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머지 주식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 장대의 양봉 동절을 반드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 신호가 나오면 공포를 쫓지 말고 바이오제약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공격하셔야 돼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구간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